오늘은 스페인 여행 스탠다드 8박 10일 일정보다 좀 더 길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루트를 짜고 시간을 배분해야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도시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도시라고 하면 마드리드, 세비야, 바르셀로나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마드리드에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티로 공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레티로 공원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드리드에서 가장 큰 공원인데 그곳에서는 조깅하는 사람들, 보트 타러 온 연인들, 산책하면서 걷는 사람들, 많은 시민들이 여유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솔 광장에서 마요로 광장 쪽으로 가다 보시면요, 산 미겔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산미겔 시장도 한번 들르시면 좋은데요. 우리나라의 재래식 시장 개념은 아니고요. 펍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튀김 요리나 타파스, 생굴도 있고요.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식사 한 끼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산미겔 시장에 가면은 타파스는 잘 안 먹습니다. 비싸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스크림 가게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산미겔 시장 안에서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은 분들은 꼭 찾아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다른 곳에 비하면 좀 비쌉니다. 아이스크림은 안 비싸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서 좀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소매치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미겔 시장에서 나오셔서 마이로 광장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리고 스페인 광장으로 가시다 보면 왕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왕궁도 가볼 만한 곳인데요. 현재 마드리드 왕궁에는 스페인의 국왕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페인의 국왕은 사르수엘라라는 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식으로 지어진 이 건축물은요, 방 개수만 해도 3,000개가 넘습니다. 외부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방은 얼마 안 됩니다.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되게 화려합니다. 이 스페인의 화려함을 한번 느껴보시려면 한번 입장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비야로 한번 가볼까요? 세비야는 일반적으로 스페인 광장, 세비야 대성당, 알카사르, 그리고 메트로폴 파라솔 정도 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 추천을 좀 해드리자면 인디아스 고문서관입니다. 이 세비야 대성당 입구 정면에 보시면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인디아스 고문서관인데요. 입장료가 없습니다. 인디아스 고문서관은 콜럼버스의 일지와 같은 고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항해 일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이제 총독으로 있을 때 다스렸던 매일매일의 일지들, 그런 것들이 좀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다가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비야에도요,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광장 바로 옆에 있는 마리아 루이사 공원입니다. 마차를 타시게 되면요, 이 마리아 루이사 공원을 마부가 이제 마차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마차를 타시지 않으면 이제 걸어서 가보시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공원 곳곳을 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 공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걸어서 다니기에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리아나 지구를 가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황금의 탑 바로 옆에 제가 강이 하나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 강 이름이 구아달끼비르 강입니다. 황금의 탑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시면 거기가 트리아나 지구인데요. 트리아나 지구는요, 골목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강변을 따라서요, 산책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시가지 중심에 있는 알폰소 13세 호텔입니다. 이 5승급짜리 호텔이에요. 그런데 이 호텔의 중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중정이 뭔지 아시나요? 중정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앞마당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텔 안에 들어가면 안마당이 있어요. 그거를 중정이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호텔에서 아마 주무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주무시지 않더라도요, 그 중정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한잔 하셔도 좋습니다. 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마 그곳에 1시간 이상은 앉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제가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가우디 투어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양념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9엘 저택은요, 반드시 내부 입장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님들 바르셀로나에 모시고 가면요, 9엘 저택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제가 손님들에게 이제 권유를 하는데요, 가우디가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후원자였던 9엘과 9엘 가족을 위해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9엘 저택을 빨라우 9엘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까사밀라, 까사바뜨요 이런 것들은 밀라의 집, 바뜨요의 집, 즉 밀라와 바뜨요라는 사람이 가우디에게 의뢰를 해서 가우디가 지어준 건축물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받고 지어준 집들이죠. 그런데 9엘 저택은요, 빨라우 9엘이라고 합니다. 빨라우 9엘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9엘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가우디가 정말 애착을 가지고 지었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피카소 미술관이라든지 호안미로 미술관을 가보시면 좋습니다. 피카소 미술관은 고딕 지구에 있고요, 호안미로 미술관은 몬주익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까사 비센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까사밀라, 까사바뜨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까사 비센스는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가우디의 초기 작품인데요, 시내에서 많이 멀지 않습니다. 그라시아 거리에서 지하철 타고 가시면 몇 정거장 가지 않으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를 또 추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알려지지 않은 중소도시들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마드리드 근교 도시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보시는 곳이 바로 세고비아와 똘레도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들과 더불어서 강추하는 도시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바로 살라망카입니다. 살라망카는 마드리드 북역인 차마르틴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마드리드에는 아토차역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차마르틴역이라고 있습니다. 아토차역에서는 대도시로 가는 고속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기차역이고요. 그리고 북역인 차마르틴역은요, 근교 도시들을 가는 기차역입니다. 근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멀 수도 있는데 솔직히 살라망카는 마드리드에서 한 1시간 35분 정도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멀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리상으로 따지면요, 한 230km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 차마르틴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시면 1시간 35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살라망카는 1박을 하고 오시는 것을 제가 강추해 드립니다. 살라망카의 매력은요,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요로 광장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벽면을 은세공 양식으로 조각해 놓은 살라망카 대학의 파사드가 있어요. 이 파사드가 무슨 말이냐면 벽이란 뜻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스페인에 오면 살라망카를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 이 파사드를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성당이 마치 하나의 성당으로 보이는 살라망카 대성당이 있어요. 두 개의 성당이라니까 뭔가 이상하죠? 연대가 다른 두 개의 성당이에요. 하나는 12세기, 하나는 16세기에 지어진 성당이죠. 이게 두 개의 성당인데 이게 밖에서 보면요, 마치 하나의 성당처럼 보여요. 그런 이제 성당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살라망카고요. 그리고 순례자들의 쉼터였던 조개의 집이 있어요. 그 순례자들의 쉼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 스페인이 순례자길 걸으러 오시는 분들 많다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순례자길이 보통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북부 쪽으로 거쳐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는 도시까지 들어가는 이제 루트인데, 그런데 이 순례길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비야에서 살라망카로 와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올라가는 루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세비야에서 출발한 이제 그 순례자들이 살라망카에 와서 이 조개의 집에서 이제 물도 먹고 쉬어갔던 쉼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개의 집의 그 벽면에는 가리비가요,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집이에요. 자, 그리고 살라망카에서 1박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살라만카의 야경 때문입니다. 야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스페인의 부다페스트 같은 곳이 바로 살라만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아름다운 소도시입니다. 그리고 고풍스러움이 흘러넘치는 골목길들을 도보로 다녀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살라만카는 스페인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고요.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학 도시예요. 대학 도시. 영국의 옥스퍼드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항상 활기가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살라만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르셀로나로 한번 가볼까요? 바르셀로나 근교 도시들 중에서는 몬세라트와 시체스를 많이 가십니다. 바르셀로나 근교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톨릭 신자들이라면요, 몬세라트를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몬세라트는 가우디와 결부시켜서 의미를 부여하긴 하지만요, 주변 환경을 보면요, 돌산입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소년합창단의 성가를 들으러 많이 오시죠. 그런데 이 성가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시간을 맞추어서 가셔야 합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냥 돌산입니다. 돌산. 그래서 몬세라트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카톨릭 신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톨릭 신자분들이 아닌 분들은 이제 가우디라는 건축가와 결부시켜서 의미를 부여해서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피게레스라는 곳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게레스에 가시면 아주 독특한 분을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달리 미술관은 미술을 잘 모르시더라도요,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피게레스를 가신다면 오전에 가세요. 오전에 가셨다가 바르셀로나로 내려오지 마시고 내려오는 길에 지로나를 들르시면 됩니다. 지로나는 우리나라 드라마를 찍었던 곳으로 유명해요. 그 동네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쁜 곳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달리 미술관 보시고 그리고 기차 타고 다시 지로나로 오셔서 거기서 점심을 드시고 오후 늦게 바르셀로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시체스라는 곳과 타라고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체스는 바닷가이고요. 타라고나는 로마 시대의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유적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타라고나를 가보세요. 거기 로마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스는 바닷가니까 조금 여유를 즐기고 싶다, 바닷가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시체스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요, 이렇게 바르셀로나 근교 투어를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둘러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숙소 배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숙소 배분을 어떻게 잘 해야 할까요? 제 경험상 젊은 분들은 매일 잠자리가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체력이 아주 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시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면 매일 이렇게 짐을 싸서 잠자리를 옮기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곳에 숙소를 잡고 이렇게 다니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 편리하실 거예요. 자, 그럼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장 효율적인 숙소 배분에 대한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드리드 근교는 마드리드에서 2박, 살라만카에서 1박, 톨레도에서 1박 정도 잡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서 3박, 피게레스를 포함해서 지로나 1박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4박을 그냥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피게레스와 지로나를 당일치기로 여행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나다의 경우에는요, 그라나다에서 이제 1박을 하시고요, 네르하와 프리힐리아나를 묶어서 1박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라나다에서 네르하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로 약 1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르하에서 프리힐리아나로 가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쉽게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르하와 프리힐리아나를 합쳐서 1박 2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라나다는 아시다시피 아람브라 궁전을 많이 보시러 가는 거고, 그리고 그라나다의 야경도 보시면 좋기 때문에 1박을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힐리아나 마을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얀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에 너무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네르하는 그 해변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 지중해 바다를 좀 감상하시면서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 아주 좋은 해산물 레스토랑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화이트 와인도 한잔 드시고, 그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스페인 여행 스탠다드 8박 10일보다 더 긴 일정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대도시에서 좀 더 꼼꼼하게 둘러보실 곳들, 그리고 대도시 주변의 소도시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숙소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스페인 여행 루트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스페인 랜선 여행 영상을 매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